반갑습니다. 세트한자연구소 양선입니다. 한자는 가도 끝이 없는 망망대해와 같습니다. 어렵고 복잡하고 엄청 많은 한자들에 겁돈합니다. 그러나 망망대해도 길이 있듯이 한자에도 맥이 있습니다. 세트한자로 그 맥을 잡아서 한자와 재밌게 이야기하며 놀아봅시다. 오늘은 세트한자 제132강 주인 주자에 관련된 세트한자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글자는 한 글자의 중심자와 6글자의 관련자로 구성된 주인 주자의 세트한자입니다. 주인 주자의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주인 주자는 주인에 관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대상이나 물건을 소유한 사람에 대한 설명입니다. 세트한자 132강에서는 주인의 다양한 모습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중심자를 보겠습니다. 중심자는 주인 주자입니다. 주인 주자는 주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로는 일정 부분을 의미하는 점주자와 왕을 의미하는 임금왕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인 주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일정 공간을 의미하고 있는 한 채의 집이 있습니다. 일정 부분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임금왕자에 해당되는 임금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주인 주자입니다. 중심자인 주인 주자는 일정 부분을 의미하는 점주자와 왕을 의미하는 임금왕자가 결합해서 주인 주자가 표현하는 그 주인은 일정 부분에서 왕같은 존재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왕은 글자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을 통솔하는 권한을 가진 자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바로 왕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자기가 소유한 것에 대해서만 주인입니다. 왕처럼 모든 것의 주인일 수는 없는 것이고 자기가 소유한 것에 한정해서 일정 부분에서만 왕의 권한을 가지는 것입니다. 주인 주자는 일정 부분에서 왕같은 존재가 주인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주인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관련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관련자는 책임질 책자입니다. 책임질 책자는 책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로는 주인을 의미하는 주인 주자와 재물을 의미하는 조개 패자로 구성되었습니다. 책임질 책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많은 재물을 안고 흐뭇해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주인의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재물을 의미하는 많은 돈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책임질 책자입니다. 첫 번째 관련자인 책임질 책자는 주인을 의미하는 주인 주자와 재물을 의미하는 조개 패자가 결합해서 책임질 책자가 표현하는 그 책임은 재물을 가진 주인에게 책임이 주어진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책임이라는 말은 맡아서 해야 할 의무나 임무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벌이 따르게 됩니다. 책임이 주어지면 반드시 그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 책임은 누구에게 주어질까요?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권한이 없는 사람에게는 책임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인에게는 일정 부분 안에서 소유주로서 권한도 가지지만 책임도 발생하는 것입니다. 권한과 책임이 동시에 발생하여 부여되는 것입니다. 책임질 책자는 재물을 가진 주인에게 책임이 주어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관련자는 겉표자입니다. 겉표자는 겉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깥이나 모범이다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해당 부서로는 주인을 의미하는 주인 주자와 어진 사람을 의미하는 어질 인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겉표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많은 재물을 가진 주인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는 인자한 사람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겉표자입니다. 두 번째 관련자인 겉표자는 주인을 의미하는 주인 주자와 어진 사람을 의미하는 어질 인자가 결합해서 겉표자가 표현하는 겉모습이라는 것은 어질게 보이는 주인의 모습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어질게 보이는 것은 주인의 모습일 뿐이다라는 그런 뜻이죠. 겉은 어떤 사물로 밖으로 드러나는 모습이나 현상을 의미합니다. 즉 겉모습인 것이지요. 어떤 것은 겉과 속이 같을 수도 있고 어떤 것은 겉과 속이 영 다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 개체 중에서 인자한 주인의 모습을 한 사람의 속은 어떨까요? 대체로 주인의 인자한 모습과 속마음은 다르다라는 것이 오랜 세월 부자를 겪어본 사람들의 한결같은 의견입니다. 겉표자가 바로 그런 의견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자기 소유와 상관없을 때는 인자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자기 소유에 손해가 비칠 것 같으면 돌변을 하게 됩니다. 아주 비정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인자한 사람의 모습이라고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형태로 돌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겉표자는 주인의 인자한 모습은 겉모습일 뿐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관련자는 독독자입니다. 독독자는 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로는 주인을 의미하는 주인 주자와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의 부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무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독독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많은 재물을 가진 주인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는 술에 쪄들어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독독자입니다. 세 번째 관련자인 독독자는 주인을 의미하는 주인 주자와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의 말무자가 결합해서 독독자가 표현하는 그 독이라는 것은 일을 하지 않는 주인은 해독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나쁜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것을 하라고 권한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일이 닥쳤을 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런 일은 무지하게 많았습니다. 권력자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도 그렇습니다. 주인에게도 그 소유에 따른 책임이 있는 것인데 그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분명히 어디에선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독입니다. 독독자는 주인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독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관련자는 푸를 청자입니다. 푸를 청자는 푸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해당 부서로는 주인을 의미하는 주인 주자와 몸을 의미하는 다롤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푸를 청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많은 재물을 가진 주인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는 다롤자 해당되는 건장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푸를 청자입니다. 네 번째 관련자인 푸를 청자는 주인을 의미하는 주인 주자와 몸을 의미하는 다롤자가 구성되어서 푸를 청자가 표현하는 그 푸르다라는 것은 주인의 몸은 푸른빛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푸른빛은 맑은 하늘의 색깔이고 깊은 바다의 색깔입니다. 또 싱싱한 풀잎의 색깔이기도 합니다. 온전한 자연의 색깔인 것이죠. 반면에 사람들이 느끼는 푸른빛은 서슬이 푸르다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날카롭고 매서운 기분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무서운 느낌을 푸른색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주인의 모습에서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특별히 주종관계에 있을 때 언제 돌변해서 나의 생사를 좌우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주인을 볼 때마다 항상 긴장하게 됩니다. 요즘 사회에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자본주의의 일방적인 흉포를 감내할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가 좀 더 따뜻한 사람이기를 기대하는 것이 최선의 바람일 뿐입니다. 푸를 청자는 주인의 몸이 푸른빛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관련자는 본디 소자입니다. 본디 소자는 본디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탕, 성질의 의미도 있습니다. 해당 부서로는 주인을 의미하는 주인 주자와 가는실을 의미하는 가는실 멱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디 소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많은 재물을 가진 주인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는 가는 실의 뭉치가 있습니다. 실의 뭉치가 있죠. 이렇게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본디 소자입니다. 다섯 번째 관련자인 본디 소자는 주인을 의미하는 주인 주자와 가는 실을 의미하는 가는 실 멱자가 결합해서 본디 소자가 표현하는 그 본디라는 말은 주인의 귀에는 실처럼 가는 것이 본질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본질이란 말은 본디부터 가지고 있는 사물 자체의 성질이나 모습을 의미하는 말이기 때문에 본질이나 본디는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본질적으로 주인의 상태는 어떨까요? 영원 무공토록 강력한 권한을 가진 무시무시한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주인도 잠시 잠깐 그 소유를 허락받은 사람에 불과합니다. 오늘 저녁에 끝이 날지 내일까지는 유지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하루살이와 같이 처량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이 불안하고 조마조마한 것입니다. 실제로 부자가 자녀에게 상속하여 2대에 걸친 부자가 될 확률은 10% 이하라고 합니다. 통계가 그렇습니다. 그의 기회가 실처럼 가늘다라는 것이지요. 본디 소자는 주인에게 주어진 기회는 실처럼 가는 것이 본질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관련자는 주의 주자입니다. 주의 주자는 주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라는 말은 본문의 뜻을 알기에 쉽게 풀이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해당 부서로는 말씀을 의미하는 말씀 원자와 주인을 의미하는 주인 주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의 주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말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 원자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많은 재물을 가진 주인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주의 주자입니다. 여섯 번째 관련자인 주의 주자는 말씀을 의미하는 말씀 원자와 주인을 의미하는 주인 주자가 결합해서 주의 주자가 표현하는 그 주의라는 말은 말씀의 주인 되는 방법이 주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앞서도 설명했듯이 주의라는 말은 말의 뜻을 알기 위해 쉽게 풀이한 것을 말합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으면 전문가가 해석한 주의를 참고하면 좋습니다. 모르는 상태에서 아무리 고민하고 연구해도 해답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 것이지요. 바로 그것이 주의입니다. 주의 주자는 말씀의 주인 되는 방법이 주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 글자의 중심자와 여섯 글자의 관련자로 구성된 주인 주자의 세트 한자를 공부해봤습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서 이 시간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자는 뜻글자입니다. 그래서 모든 한자에
한획 한획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의미에 대단한 비밀이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들의 상식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상식에 기반하여 이해하고 설명하는 한자 세트 한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